책장에 진열하는 책은 현재 나의 피와 살이며 앞으로 나를 만드는 영양분이다. 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책장을 정리하다 라는 책인데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인데 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냥 단순히 책 정리하는 방법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저자의 책 선정 방법이나 책 읽는 방법, 책 읽기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아주 신선한 시선으로 들어있는 책이라서요. 읽는 내내 좀 흥미로웠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은 나의 외장형 두뇌다. 보기 편할 것, 20%의 여백이 있을 것. 보기 편한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책장에 책을 꽂다 보면 책 이외의 것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바로 현재 내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다. 의식하지 못하던 자신의 머릿속이 눈앞에 드러나 있다. 네, 자기의 책장을 한번 싹 훑어보시면 내가 현재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책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현재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분야의 책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좀 다양하게 시야를 넓혀서 독서를 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장에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 좋다. 비슷한 분야의 책들만 들어있는 책장은 책장 주인이 유연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네, 방금 말했듯이 너무 한 분야의 책만 있다면은 조금 분야를 넓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자기계발서 위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다양하게 분야를 넓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 분야의 책을 깊게 읽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책장 만들기 포인트에서요. 아까 그 두 가지 보기 편할 것, 20%의 여백을 둘 것 외에 승부수가 될 만한 책만 두어라. 다양성을 갖되 위화감을 없애라. 언제나 변화해라. 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신의 책장을 한번 꾸며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상적인 책장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필요한 책장이 3개가 있다고 해요. 신선한 책장, 메인 책장, 타워 책장 이렇게 해서 각각의 책의 쓰임에 따라서 책장을 분류해서 책을 보관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선한 책장은 산지 얼마 안 된 책이나 앞으로 읽을 책을 넣어두고, 메인 책장에는 다 읽은 책을 효율적으로 꽂아두는 장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책장에서 읽었던 책 중에 내가 꼭 보관하고 싶은 책을 거기다가 보기 좋게 꽂아 놓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타워 책장에는요, 약간 아이디어나 내가 뭐 글 쓰거나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요, 사전이나 도감, 명언집 이런 것들을 두는 책장을 또 따로 마련해 두면 좋다고, 이렇게 3가지 책장을 꼭 마련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선한 책장의 철칙은 받아들이는 책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신선한 책장은 항상 변화하는 책장이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진열대다. 네, 그러니까 신선한 책장은요, 말 그대로 좀 신선한 책, 지금 핫한 책, 지금 내가 막 읽고 싶고 막 관심이 있는 이런 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준비해 뒀다가 여기서 외출할 때 여기서 한 권씩 뽑아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또 곳곳에 두었다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진열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책장에 들어갈 책은 기준을 3가지를 정해서 재미가 있는지, 새로운지, 정보가 많은지,
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메인 책을 정해서 메인 책장도 이제 또 꾸며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메인 책장이 변화하면 할수록 나의 지성은 성장해 간다. 그러므로 스포츠팀 감독처럼 이 책장에 무엇을 들여놓고 무엇을 방출할 것인지 지휘하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정리해야 한다. 네, 여기서 작가의 말처럼 책장을 좀 주기적으로 그리고 약간 전략적으로 점검하면서 정리를 해두면 책장은 단순히 그냥 책을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외장형 두뇌로서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을 좀 분야별로, 좀 테마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잘 정리해봐라. 여기서 이제 비유된 표현으로는 우리가 옷장을 정리할 때도 속옷, 셔츠, 하의 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정리를 하듯이 책장도 좀 그렇게 정리를 잘 해봐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양이 깊어지는 책 선택법과 독서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서점에 자주 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자주 가면 독서가 변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네 서점에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형 서점에 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서점을 가끔 동네 서점을 가긴 했는데 대형 서점을 간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대형 서점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먼저 책을 사는 것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눈앞에 10,000원, 20,000원 아끼려고 지식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멀리 보면 지식과 교양에 욕심이 많아서 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무기로 계속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책값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책에서 그 투자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책 사는데 너무 돈을 아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내용으로요. 책을 사는 행위는 일기일회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뭐 고민해보고 막 살까 말까 망설이고 하면 나중으로 미루면 2번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좋은 책 한 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실제로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책 사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관심 가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시는 책은 망설임 없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는 오래 즐길 수 있는 오락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책을 읽는데도 타이밍이 있다.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책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너무 완독해야 된다. 막 저기 읽을 책이 쌓였는데 막 이러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래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오락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 책이 아직은 내가 읽을 타이밍이 아니구나 하고 책장에 꽂아놓고 또 언젠가 또 마음이 동할 때 또 찾아서 읽으면 그때는 또 읽힐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편하고 즐겁게 독서를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책을 편안하게 읽는 것이 제일이다. 재미를 느끼고 놀라고 감동하면 된다. 절대로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여기도 또 같은 얘기죠. 그리고 매우 공감되는 얘기였어요. 재미를 느끼는 독서가 중요하고 나의 지적 호기심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책을 찾아서 즐겁게 읽고 또 책을 통해 배우고 또 감동도 하고 이러면서 좀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자는 자유롭게 책을 고르는 것도 책장을 만드는 것도 현대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전합니다.
책을 고르는 거, 또 책장을 정리하는 거,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즐겁게 책도 골라보고 책장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 책에는 되게 더 많은 자세한 책 정리법과 책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사진이나 작가가 직접 이렇게 사용한 책장에 대해서도 되게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독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